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까지 제작되었던 최악의 장기 미제 사건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33년 만에 특정됐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경찰이 특정한 이 유력한 용의자는 교도소에서 장기 복역 중인 이모 씨라고 합니다.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일대에서 10명이 성폭행 당하고 살해된 사건입니다. 10대에서부터 70대까지 나이를 가리지 않고 힘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였기 때문에 전 국민적 분노와 공포를 낳았는데요. 이때 수사에 투입된 경찰 연인원이 205만 명에 지문대조 등 주요 대상자가 4만 명에 이르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쇄살인의 경우 스스로 멈출 방법이 없어서 완전히 살인을 그만두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하기 때문에 1991년 이후 종적을 감춰버린 범인에 대해서 여러 의문점이 제기됐는데요. 같은 연쇄살인마끼린 통해서일까요? 또 다른 희대의 연쇄살인범인 유영철이 예상했던 대로 이 범죄자는 또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게 무슨 범죄였냐면요. 이 인간이 또 1994년 충북에서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심과 2심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이 우발 범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파기환송해서 무기징역으로 25년째 수감 중이라고 합니다. 우발 범행. 지금에서야 알게 된 것이지만 처제는 연쇄살인의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현재 이모 씨의 DNA는 10번의 연쇄살인 사건 중 5차, 7차, 9차 사건에서 나온 유류품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져서 이모 씨는 모방 범죄로 확인된 한 건을 제외한 9건에 대한 유력한 용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마지막 사건이 1991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15년이 지난 2006년에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추가로 처벌받을 일은 없지만 경찰은 유족들을 위해서 57명으로 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이 사건을 다시 철저하게 수사한다고 하고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범행 전부를 밝혀낸다고 한들 처벌이 안 되는데 이런 규모 있는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수사 더욱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모 씨는 25년여간의 수감 생활 중 단 한 번의 규율을 어기거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1급 모범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게 뭔 상관인지 궁금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뭔 말 하는지요. 형법 제72조 제1항을 보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무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할지라도 교정 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20년 후에 가석방 적격 심사를 받을 기회를 얻게 되는데 여기서 이 사람은 사회로 다시 나갈 만하다라고 심사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다시 사회로 나와서 일반인들 틈에 섞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모 씨가 처제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사형 선고를 받은 자는 가석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현재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이모 씨는 가석방 적격 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 25년여간의 수감 생활을 한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자입니다. 게다가 수용자들은 평가에 따라서 1급에서 4급으로 나뉘는데 이모 씨는 1급 모범수인 상황이고요.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교도소 관계자는 이 씨는 1급 모범수이기 때문에 일반 수용자였다면 이미 가석방 됐을 것이라고 했다네요. 교도소 관계자가 보기에도 모범수였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이모 씨는 아무 문제 없이 1급 모범수로 25년여간의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가석방 적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굉장히 잘 만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3건의 살인 사건에서 나온 DNA가 이모 씨와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지금으로부터 얼마 후에 가석방 받았을 수도 있었겠죠. 아니 어쩌면 이미 가석방 됐을 수도 있었겠네요. 무기징역을 받은 자들도 20여 년이 지난 후에 가석방을 많이들 받는다고 하니까요.
물론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모 씨의 생각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손 변호사는 연쇄살인범들은 범행 사실을 과시하는 습성이 있다. 이건 가석방을 노리고 일단 참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분석을 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가석방 기준을 이해하셨으면 범행을 부인하고 그동안 계속 모범수로 살아왔던 것은 가석방을 노린 것이라고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처제를 살해한 범죄자의 DNA가 다른 지역에서 오래전에 발생한 3건의 살인 사건에서 똑같이 나왔다는 것을 보면 이모 씨가 범죄자라고 판단되지만, 그리고 언론에서도 거의 확정적으로 진범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표현을 순화해서 말하자면 이모 씨가 만약에 진범이 정말 맞는데도 이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간이 조금 더 흐른 후, 물론 이런 엄청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가석방 적격 심사를 통과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판단되지만, 이모 씨가 만약에 가석방 된다면, 그래서 정말 진범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 틈에 섞여서 계속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수사 아무리 오래 걸려도 반드시 범행 사실을 전부 밝혀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모 씨가 태연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리고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용의자 신원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어떤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유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